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한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5년 1월 16일부터 31일 1월 하순 이야기입니다. 1월 초만큼 뭐랄까 아주 무게감 있는 구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어떤 행성간 조합이 되게 많은 4개 이상 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기간이 이제 1월 그 하순입니다. 게다가 이번 그 1월 하순에 벌어진 구조들이 행성 구조들이 꼭 다 많은 경우 중요한 항성을 또 끼고 있어가지고 색깔도 강해지고 효과도 되게 이제 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안 그래도 한국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워낙 지금 한국의 변화가 안 좋은 쪽으로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일들이 좀 임팩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는 그 1월 16일에 들어오는 화성의 AR, Acronical Rising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외행성이 역행하면서 태양과 대립각을 맺는 위치, 그 구조를 의미를 하고요. 요때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이 외행성과,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화성이죠. 역행하는 게 화성이니까 화성하고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완벽한 근지점은 조금 오차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대충 이렇게 화성 AR이 벌어질 때 평소 때의 화성에 비해서 상당히 화성이 지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가까워지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어떤 화성 역행 자체의 긴장도가 되게 강해지면서 긴장 상황 자체가 잘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성 AR은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일주일 넘게 작동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화성 AR이 벌어졌을 때 화성이 유효 범위 내에서 작은 계자리 알파성인 프로키온하고 만난다는 거죠. 화성하고 프로키온 조합은 아주 전통적인 화성의 경솔함과 그 되게 가벼운 공격성이 그 절제 없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이 말싸움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비판인 척하지만 사실은 비난하고 있고, 그리고 독설인 척하지만 사실은 욕설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싶은데 그거를 약간 좀 우아하게 해보려고 애쓰는 게 더 추해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난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때 벌어진 일들은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고 뭐랄까 약간 좀 혼날 만한 짓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마 이 사람들을 두드려 팰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말로 팰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 말밖에 할 게 없어. 나쁜 놈이라고. 왜냐하면 실제로 얘를 조질 권한이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서 되게 이런저런 좀 험한 말들이 잘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고위공직자나 정치가들은 상당한 어떤 품위를 잃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평화주의적이나 이해득실만 따지면 이때 벌어지는 추문이나 논란 같은 데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면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약간 체면 차리고 점잖게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득이 아닌가. 그러니까 싸우는 공격자랑 방어자가 되지 않고 그냥 그 판에 온전히 끼지 않는 것만 해도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은 수성이 움직이면서 궁수 자리에 눈키, 그리고 하루라기보다 1도 더 지나가면 아셀라랑 만납니다. 눈키랑 아셀라는 되게 가까이 붙어 있는데 지금 수성이 빨리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을 동시에 치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7일부터 18일 오후까지 작동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되게 오래된 규정. 규정이라는 게 되게 오래되면 그게 일종의 공기나 햇빛과 비슷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신경을 잘 안 써. 근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나만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남들이 안 보고 있는 거를 나만 보고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법과 제도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주식시장에서 성장주가 아니고 가치주인데 가치주니까 얘는 뭐 그 성장 확률이 별로 없지만 예전부터 다우존스에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사실은 얘가 되게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고위공직자들한테는 상당한 추위, 겨울, 공직자들의 겨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법대로 원칙대로 깐깐하게 진행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해. 그래가지고 되게 난처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규정대로 했는데 왜 다들 저렇게 싫어하지? 근데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뭐 한국의 경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항성의 대가인 비비안 랍슨 같은 선생도 수성하고 눈키 조합에 대해서 고위공직자가 그 말하자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한다. 이게 되게 자주 벌어지지만 되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비비안 랍슨 선생은 이런 구체적인 거를 귀신같이 잘 맞추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찌됐든 지금 한국이나 캐나다 같이 어떤 뭐 정권이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되게 유의미한 징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틀 후에는 금성하고 토성이 회합을 맺습니다. 자, 1월 19일,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작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되게 묘해요. 이게 이번 금성토성 회합이 그 쌍호궁에서 벌어진다고 그래서 쌍호궁은 금성이 이제 액절테이션을 얻는 그 자기 어떤 소위 말하는 자기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토성은 금성한테 뽐뿌 받아서 좋고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게 이번 금성토성 회합입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 명분과 실질이 다른 어떤 그런 일종의 밀회, 암합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정치나 경제, 사회 이런 분야에서도 벌어질 수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그릇된 신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런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종말을 맞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예를 들자면 고질병에 시달리다가 만성 소모성 질환에 시달리다가 뭐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별로 안 나. 그래가지고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겠어. 라고 해서 어쨌든 팔도를 돌아다니다가 되게 용하다는 목사가 있어. 뭐 안수기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용하다는 목사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냥 해줄 리가 없잖아요. 뭐 재산 중에 아주 상당수를 갖다 바쳐라.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이런 사이비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종의 풍습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자기는 뭐 컨벤셔널 메디신인 의사들한테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살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쨌든 목사의 안수기도를 믿는 거죠. 예전에는 5년 전만 해도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만 해도 뭐 이런 바보짓이 다 있나 생각을 했지만 이제 100% 믿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그릇된 신념이나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계기가 있어요. 이겨내기 힘든, 극복하기 힘든 어떤 고통 같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런 좌절감이나 실망 같은 게 그릇된 행동이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상이 삐진 거거든. 아니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심한 병을 내가 앓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하고 돈을 쓰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안 낫다니. 당연히 실망하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어떤 좌절감 같은 것도 들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헤게모니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헤게모니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헤게모니에서 벗어나는 게 낭만적이지만 대부분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실패하기 쉽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요. 세상한테 삐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좀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나중에 이제 후회할 만한 대가가 돌아올 때 그게 내가 세상에 삐졌다는 게 이게 명분이 되질 못해. 이유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되게 어딘가에 몰입했을 때 이런 되게 명백한 사실을, 명백한 진리에 가까운 거를 잘 잊어버립니다. 제가 되게 이번에 그 약간 레토릭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에도 많이들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성하고 1월 23일에 수성하고 화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수성은 순행하고 화성은 역행 중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sudden applying opposition, 되게 순간적으로 예측 못하게 한번 쾅 치고 지나가는 그런 식의 사건이죠. 그래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이때는 사고수가 정점을 찍어요. 그래서 상당한 이런저런 뭐 교통사고, 무슨 사고라고 붙일 만한 것들은 되게 잘 발생을 합니다. 평소보다 빈도가 되게 높아져요. 물론 이제 그 되게 엄청 하드하고 무거운 사고가 아니고 일상적이거나 혹은 그 사건의 주의가 짧은 그런 것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격한 논쟁이 벌어지다가 몸싸움까지 번져가지고 원한이 남는, 진짜 사람 패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말싸움 하다가 멱살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순 같은 거를 밟기가 쉬워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만 지나도 흥분이 가라앉으면 아,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흥분, 말싸움, 그리고 언변에 의한 어떤 구업이라고 그러죠. 설화, 구업 때문에 이게 돌이킬 수 없는 형사범죄 그 선을 넘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타임로드나 그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수성이나 화성인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억울한 일을 열받을 일이 있었을 땐 차라리 욕을 하면서 입으로 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입만 털어야 돼요. 직접 멱살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기보다는 입으로라도 터시고, 하지만 진짜 액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금성이 이동을 하면서 1월 27일에 마르카브, 페가수스살이 알파성이었죠. 아마 틀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마르카브가 그렇게 강한 별은 아니거든. 자주 등장한 별은 아니라서. 그러나 어쨌든 1월 27일에는 금성하고 마르카브가 만납니다. 27일부터 28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고요. 자, 이때는 뭐 모든 거를 다 잊고 진짜 미친 듯이 놀아제낄 수 있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릴 정도로 약간 강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흐름에 빠질 거고, 물론 이제 그렇게 빡세게 논 대가는 있죠. 다음날 피곤하다든가 돈을 많이 썼다든가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금성 마르카브 조합 자체는 정말 좀 하드하고 빡세게 논다. 약간 그런 징험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술을 먹거나 음주,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뭐 아시죠? 예, 신경과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을 만한 그런 것들, 수면제 같은 거, 그리고 과도한 흥분, 평소보다 강하게 올라오는 흥분 같은 걸로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후회할 일로 번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약간 그 crazy thing이라고 그러죠.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미친 짓인데 그 미친 짓의 폭이 이때 되게 넓어질 수 있다. 특히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근데 이게 1월 27일이 또 구정 휴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놀러 가가지고 써먹으면 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써먹으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겠죠. 자, 이틀 후에는 수성이 움직이면서 여기 명왕성이랑 만납니다. 명왕성이랑 회합을 맺는데 하필이면 이때 명왕성과 수성 모두 독수리 자리 알파성인 알타이르랑 같이 만난다는 거.
자, 그 명왕성하고 알타이르 둘 다 흉성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28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고요. 자, 이때는 뭐냐 하면은 일종의 그 누군가의 대모험 같은 거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뭔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동화나 이야기처럼 잘 돌아가겠지만 그 오랜 시간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모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꽝이야. 그래서 되게 허탈해지는 거죠. 몸도 소진하고 돈도 쓰고 시간도 썼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명왕성이랑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되게 잘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해보는 게 상당히 성공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 만한 일이었다는 거야. 근데 문득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에 제도나 환경 같은 게 바뀌어 있어요.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이고 되게 근시아적인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도중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규칙이 바뀌어서 바보짓이 돼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을 해?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판은 원래 법과 제도가 가끔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판이거든. 이게 보통 어쨌든 성장주 나스닥은 좀 그렇고 어쨌든 코스닥 같은데 투자할 때 자주 벌어진 일인데요. 갑자기 막 유상증자가 어쨌든 그 말하면 이제 화낼 만한 분들이 열받을 만한 분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뭔가가 변해서 자 3개월 전에는 이게 되게 할 만한 투자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망필이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 특히 이제 지금 프로펙션이 고정궁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요거를 좀 대비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사실 대비해봤자 마음의 준비지 손해를 커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좀 그런 구조입니다. 수성하고 명왕성, 그러니까 명왕성이 알타이르랑 만나는 건 몇백 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몇백 년에 딱 몇 개월 있는 일이거든요. 그 유효기간만 보면. 근데 그때 딱 수성이랑 만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볼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5년 1월 하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